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트럼프 대통령과 레오 14세 교황 간의 갈등이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비판하는 교황 레오 14세를 공개 저격하며 이번 갈등이 시작됐죠. 자신이 아니었으면 교황이 되지도 못했을 거라며 정치의 영역에 끼어들지 말고 본분에 충실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더해 자신을 예수처럼 표현한 이미지를 SNS에 올리며 논란을 키웠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사건이 단순 해프닝을 넘어 대통령의 정신건강 이상설에 불을 붙였다고 전했습니다. 핵심 지지층인 미국 보수 기독교계 역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SNS 이미지를 내리기는 했는데 사과는 끝내 거부했습니다. Well, it wasn't depiction. It was me. I did post it, and I thought it was me as a doctor, and had to do with Red Cross as a Red Cross worker there, which we support, and only the fake news could come up with that one. So no, I don't, because Pope Leo said things that are wrong. He was very much against what I'm doing with regard to Iran, and you cannot have a nuclear Iran. 레오 14세는 미국 출신의 첫 교황으로 미국 내에서 인기가 매우 높죠. 트럼프 대통령이 가톨릭 신자들의 높은 지지를 받아 당선된 만큼 이 싸움이 본전도 못 찾게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2024년 대선 당시 가톨릭 유권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20%포인트의 압도적 차이로 밀어주며 당선을 도왔다고 전했고요. 뉴욕타임스도 특히 백인 가톨릭 신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출마한 3차례의 대선에서 상대 후보보다 더 많은 표를 줬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간 선거를 앞둔 공화당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전쟁발 유가 상승 악재도 버거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교황 공격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가톨릭 신자인 벤스 부통령에게 역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벤스 부통령은 교황이 미국 문제에 개입해선 안 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죠. 끊임없이 적을 만들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이번엔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를 향해 또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멜로니 총리는 유럽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지도자로 꼽혔었지만 교황과의 갈등으로 인해 사이가 틀어지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전쟁에 반대하는 교황을 비판하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용납할 수 없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교황이 평화를 촉구하고 전쟁을 규탄하는 것은 옳고 정상적인 일이라고 옹호했습니다. Le dichiarazioni in particolare sul pontefice fossero inaccettabili. Esprimo la mia solidarietà a Papa Leone. Le dico di più.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탈리아 언론 인터뷰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멜로니라고 맞받아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멜로니 총리가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는 것을 신경 쓰지 않고 핵무기를 제거하려는 미국을 돕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멜로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유럽 지도자로 꼽혔지만 미국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비판하는 등 이번 전쟁 국면에 균열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Però quando si è amici e quando si ha degli alleati, particolarmente se sono strategici, bisogna anche avere il coraggio di dire quando non si è d'accordo, che è quello che io faccio.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로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유럽 국가들은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역봉쇄에 불참을 선언한 영국과 스페인에 이어 프랑스와 이탈리아도 조속한 재개방을 촉구했습니다. Que la circulation des navires dans les eaux internationales est un bien commun de l'humanité qui doit être respecté partout et en toutes circonstances. Il est donc urgent que ce blocus puisse être levé.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를 위해 영국과 프랑스가 준비 중인 국제회의는 오는 금요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스타머 영국 총리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공동 주최하는 화상회의 형식으로 최대 40여 개국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과 폐쇄시키한 이란 대통령에게 협상을 신속히 재개할 것을 촉구하며 중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이틀 안에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재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다시 떠오른 종전 기대감에 시장도 움직였는데요. 관련해서 두 분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마영삼 이스라엘 전 대사,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대사님,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이틀 안이라고 종전협상 재개될 시점에 대해서 밝히기도 했고 또 이란 측에서도 늦어도 19일 안에는 협상 재개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좀 진전이 있겠습니까? 저는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차 휴전이 4월 21일 날 이제 끝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일단 회담은 시작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양측에서 지금 이제 좋은 지금 이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번에 1차 협상 때 하루 만에 이렇게 종료가 되어서 상당히 실망한 사람들도 많았는데 또 사실상 그 우리가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면은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수석 대표의 경우에도 양측에서 다 수용할 만한 그리고 신뢰할 만한 인물이다라는 평가가 있었고 대표단도 70명, 300명 이 정도로 크게 이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상당 부분 실질적인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고 전문가들이 많이 포진되었다 이런 이제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다시 이제 한다고 하는 것은 지난번 이제 협상에서 1차적으로 서로의 입장을 이제 이미 탐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서로가 합의를 타결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점에 있어서 상당히 양쪽에서 다 연구가 되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은 미국 측에서는 1개 정도의 안건이 남아있다, 핵 문제다라고 했었고 또 이란 측에서는 한 2-3개 정도 남아있다 이렇게 그 나머지는 대체로 의견이 어느 정도는 합의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이 이슈도 제 생각에는 며칠간 협상을 하면은 기본적인 틀은 갖추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사님 말씀하신 그 미국 쪽에서 얘기한 남은 안건 하나가 핵이잖아요. 네. 농축 우라늄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 쪽에서는 이거 20년 중단하는 쪽 얘기하고 있고 이란 쪽에서는 5년만 중단하는 쪽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일단 완전히 끝내라가 아니라 기간을 두고 협상을 하기 때문에 이번 협상에서는 어느 정도 좀 타결할 여지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 합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핵 문제에 있어서는 2가지 이슈가 아주 크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이란이 가지고 있다는 60%로 농축한 우라늄 441kg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건데 이것도 아직까지 해결은 안 되었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전량 해외로 반출을 하자는 것이고 이란 측에서는 그것을 20% 이하로 희석시켜서 우리가 갖고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갭이 큽니다. 그러나 2015년에 이란과 서방 진영 간에 체결했던 핵 협정에서 이 문제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이란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약 10,000kg의 우라늄, 농축 우라늄을 갖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300kg만 이란이 갖고 나머지 9,700kg을 러시아로 반출을 했습니다.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우라늄 농축을 하는 그 중단하는 기간을 20년으로 하느냐 이란 측에서 5년이면 어떻게 했느냐 하는데 15년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지금 현재 간극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저는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지금 현재 2015년에 방금 말씀드렸던 그 협정에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그때 또 똑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15년으로 그때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 측에서는 20년, 이란 측에서는 5년이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 저는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합의했던 15년이라는 이 기간하고 지금 최근에 지금 현재 언론에 나오는 것은 10년 플러스 알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저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합의가 이루어진다면은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60% 농축 우라늄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슈들도 다 이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배상금 문제,
경제 제재 해제 문제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요 두 가지 이슈가 해결되기만 하면은 거의 어려운 문제는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대선님 짚어주신 대로 그 기간은 10+알파에서 어느 정도 그 선에서 좀 절충이 될 것 같은데 농축 우라늄 그 440kg 그거는 이제 반출을 해야 된다는 게 미국의 확고한 입장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저는 이게 방금 말씀드린 20년이냐 5년이냐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사실상 그 문제는 그렇게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합의가 되는 기간 이후에 이란이 핵 물질을 우라늄을 계속 농축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 정도의 양은 금방 또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했던 농축 중단 기간 요게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그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합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우라늄을 농축하는 기술이 이란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란에서도 어느 정도 좀 받을 수가 있는 제한일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외신에서도 이렇게 그 종전협상 재개하는 데 대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도 움직였잖아요. 밤새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을 했는데 전쟁 전 수준 거의 회복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간밤에 그 다우존스 지수,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가 다 0.66%에서 1.96%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보다도 이제 전쟁이 정점을 지났다, 이제 곧 중단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확산됐기 때문이고요. 또 다른 이유는 미국의 3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이게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의 선행 지표인데 전월 대비 0.5%밖에 상승을 하지 않아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완화됐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뉴욕 증시는 급등을 했고요. 그러면 유가 역시 이제 배럴당 91.28달러 수준으로 7.87% 하락을 해서 뭔가 시장이 금융시장도 그렇고 유가도 안정되는 추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예, 이게 전쟁이 아직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시장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어제 국내 증시에서도 그대로 재현이 됐습니다. 코스피 지수 보면은 장중에 6,000피 다시 돌파를 했더라고요. 이 정도의 회복세 예상하셨습니까? 예, 뭐 회복세는 사실은 이제 전쟁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 종전의 기대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빨라지는 것은 뭐 당연한 결과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주목할 점은 지금 빠른 코스피 상승세가 뭐 사실 외국인도 이번에 이달 들어가지고 다시 순매수로 돌아선 영향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의 외국인 매수세가 뭐 90% 가까이 집중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 반도체 기업의 이익 전망이 급등을 하고 있고 이것이 코스피 상승을 이끌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유동성이 코스피 상승을 이끄는 장세가 아니라 이익 전망 상향을 기반으로 해서 코스피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가장 먼저 빠져나갔던 외국인들이 또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보인 상황이었는데요. 그 원자재 시장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일단 국제유가나 뭐 증시에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긴 한데 그 알루미늄이나 구리 같은 것들이 가격이 급등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얼마나 올랐습니까? 예,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3개월 선물 가격 기준으로 올해 초 대비 무려 20%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또 구리 역시도 이제 3월 중순 대비로 9% 가까이 가격이 상승을 했거든요. 이거 두 개 다 이제 사실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수급이 불안해질 것이다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사실 이란이 아랍에미리트랑 바레인의 생산 시설을 공격했더니 미국과 이스라엘도 이란의 알루미늄 생산 시설을 보복 공격을 했거든요. 근데 알루미늄이 세계 수요의 9%가량을 중동에서 사실 공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알루미늄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구리 역시 사실 구리를 재련할 때 황산이 필요한데요. 이 황산을 중동 산유국들이 석유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황을 이용해서 생산을 했는데 황산이 부족하니까 또 이제 구리 재련이 부족해가지고 재련이 어려워가지고 구리 생산량도 줄어들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중국 역시 황산 수출을
통제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고려가 돼서 구리 가격 역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뭐 2차 전지에도 쓰이고 캔 음료 그 캔에도 쓰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게 또 소비자들한테 영향 미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알루미늄뿐만 아니라 구리도 역시 예. 뭐 여러 가지 그 AI 관련된 산업 원자재로도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결국은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가지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 전망을 갖다가 IMF에서도 최근에 뭐 큰 폭으로 상향을 해서 2.5% 1.8에서 2.5%로 소비자 물가지수 전망을 상향 조정하는 그런 상황에 다다랐습니다. 예, 소비자 물가에 대해서도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고요. 그 전쟁의 또 다른 축인 이스라엘이요. 레바논과 일단 미국에서 만나긴 했습니다. 일단 주요 의제가 레바논 그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였고 또 양국 간의 평화 협정을 체결하자 이 두 가지였는데 그 헤즈볼라 지도자가 이야기한 게 속보로 나왔었는데 레바논에서 무장 해제 절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더라고요. 그리고 회담 중에도 공격이 지속됐었고요. 둘 사이의 협상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가능할까요? 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슈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싸움을 하고 있는 당사자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이고 지금 회담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부입니다. 예. 그렇다면 레바논 정부와 헤즈볼라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레바논에는 정파가 종교를 중심으로 해서 18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면은 강요 배분도 다 나누어져 있고 대통령의 경우에는 마론파 기독교인이 차지를 하고 있고 국회의장은 시아파가 하고 있고 그리고 총리는 수니파가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다 나누어져 있고 그러면은 헤즈볼라는 어떤 상황이냐? 민병대이지만은 정당입니다. 그리고 정당에서 어느 정도 의석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후보 내서 당선된 것이 15석 그리고 연대해서 통합적으로 한 것이 모두 62석입니다. 전체 의석 128석 중에서 62석이라 하면 거의 과반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자금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민병대의 군사력은 약 10만 정도로 보고 있는데 정부군은 8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정부군에 지금 헤즈볼라를 비무장시켜서 정부군에 소속되도록 해야 되는데 비무장을 안 하겠다고 지금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이 전쟁이 있었는데 이번에 와싱턴에서 지금 방금 끝났습니다. 2시간 반에 걸쳐서 회의를 했는데 미국이 중재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부가 응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회의를 했지만 지금 현재 헤즈볼라 측에서는 우리는 무장 해제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회담 무효다. 당장 그만두어라. 이런 이제 반응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어떤 합의가 있다 할지라도 헤즈볼라가 지키지 않으면은 별로 소용이 없는 그런 결과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면 앞으로 이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헤즈볼라를 공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은 전체 지금 휴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이렇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타냐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간에 계속해서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이것이 전체적인 휴전에 이란과의 휴전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양측에서 수위를 조절해 나갈 것으로 봅니다. 일단 전체 휴전에는 큰 영향을, 종전에는 큰 영향을 안 줄 수 있어도 아예 이 전쟁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이랑 레바논 그 충돌은 계속 이어질 수도 있겠네요. 네, 저는 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어제도 네타냐후 총리가 국경 지방에 있는 부대를 방문을 해서 바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할 일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전략적인 목표를 파괴를 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호르무즈 역봉쇄 문제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미군 쪽에서는 기존에 보냈던 군함 외에도 또 15척 정도 추가로 보낸 상황이고 역봉쇄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란에서는
여길 그 피해서 이인접국과 국제무역을 그 국경에서 무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 통해서 무역하지 않고 국경 통해서 무역을 한다면 이게 어느 정도 그 역봉쇄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정도입니까?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변 국가들하고 육지를 통해서 예.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 지금 보니까 남쪽에 파키스탄으로부터 시작해서 북쪽에 보면은 이라크,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투르키예 이런 식으로 예. 7개 국가랑 지금 현재 무역을 하기로 그렇게 이제 결정을 했는데 이것은 호르무즈 해상을 통한 그 항로가 완전히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 부분 지금 현재 이란의 지방에 있는 이 지역에서는 그 물량으로 상당 부분 해소가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더 특이하게 봐야 될 것은 이것은 파키스탄한테도 매우 유리한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협상에서 중재 역할을 크게 했는데 파키스탄의 경우에 만약의 경우 중앙아시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나라들과 무역을 하는 경우에 예. 만약의 경우 이란의 육지를 통해서 간다고 하면은 훨씬 더 빨리 그리고 훨씬 더 물류 비용을 줄이면서 그 지역으로 수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이란에게도 굉장히 기묘하고 또 파키스탄에게도 아주 전략적인 이런 루트를 하나 찾아낸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예, 지금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은 봉쇄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에 미치는 영향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국내 정유사들이 일단 대체 원유를 확보한 걸 보니까 4월, 5월 합쳐서 1억 1,800만 배럴 정도였습니다. 이게 5월 물량만 따져봤을 때 평소보다 한 82%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 이 정도 수준이면 어떻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뭐 그 정도 수준이면 사실 뭐 4월에 비해서 5월은 많이 주어진 것입니다. 예. 4월 같은 경우는 평시 대비 60%가 안 됩니다. 원유 확보량이. 그렇기 때문에 뭐 여전 5월이 상황은 나아졌긴 하지만 여전히 그 국내 석유 제품 가격 상승 압력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걱정이 되는 것이 나프타입니다. 나프타 예. 같은 경우는 4월에 확보한 게 평상시에 80%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도 이제 납품해서 에틸렌이나 프로필렌 같은 기초 유분에 대해서는 이번 주 중으로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해서 매점 매석 같은 것을 금지하고자 하는 그런 방안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매점 매석 금지했는데도 안 되면 이거 아예 긴급 조정 명령까지 내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나프타 같은 경우는 수출까지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워낙 그 나프타가 플라스틱 제품의 원료로 쓰여가지고 안 들어가는 데가 없다 보니까 예. 특단의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이번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실질적으로 진행된 게 그 아주 영향이 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동 일부 산유국에서는 석유 비축 기지를 활용할 것이다 이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건데 그 우리나라도 그 대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이게 장기적인 대안인 겁니까? 예, 이건 뭐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국가 얘들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니까 자신들의 원유를 수출할 수 있는 수출길도 막혀버린 거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 중동산 원유를 아시아에서 많이 수입을 하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유유 석유 저장 시설을 활용해가지고 임대료를 주고 거기다가 비축을 해놓게 되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돼도 우리나라에 비축해 놓은 원유를 갖다가 아시아 국가들한테 수출하기가 용이해집니다. 그래서 중동 국가 입장에서도 좋은 것이고요. 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임대료 수입을 얻는 데다가 만약에 우리도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가지고 원유 수입길이 막히게 되면 이 국내 비축된 것을 갖다가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양쪽이 윈윈하고 있는 전략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결국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 풀리고 이후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뭐 지금 그렇죠. 예, 현재 더 이상 추가적으로 비축하기는 어려우니까요. 예. 그리고 앞서 나프타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일단 당정에서는 쓰레기 그 종량제 봉투 당장 수급에 문제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일선에서 보면 편의점에서 매장 안에서 쓰는 그 쓰레기 봉지 같은 경우는 이미 가격이 인상된 경우도 있고 또 일부 편의점은 그 발주량도 좀 제한한 것 같더라고요. 이게 영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사실 나프타가 부족한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이 비닐봉지 생산도 사실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편의점들이 일부는 이제
8%에서 9% 가까이 점주들이 매장에서 사용하는 쓰레기 봉투 가격을 올렸고요. 또 다른 편의점들 같은 경우는 이 수급량을 조절해가지고 뭐 30장까지밖에 못 사게 한다든지 이런 식의 제한 조치가 들어갔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이제 배급하는 당연히 쓰레기 봉투 같은 경우 종량제 쓰레기 봉투 역시 똑같이 나프타를 원료로 활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비축량이 2주밖에 안 되다 보니까 전국 평균으로는 3개월에서 4개월분을 비축하고 있는데요. 근데 일부 지자체는 2주분의 비축량밖에 없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소비자들이 살 수가 없어가지고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나프타가 부족하니까 사실 폐비닐을 재활용하는 재생 원료 사용 비중을 10%에서 30%까지 올리겠다라고 하면서 예산을 지원할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뭐 나프타 같은 원자재가 부족한 게 우리 일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또 하나 우려되는 지점이 3월 수입 물가가 발표됐는데 16% 넘게 올랐더라고요. 이 정도 오른 거면은 나중에 생산자 물가 그리고 소비자 물가에는 얼마나 여파를 미칠까요? 예, 뭐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가 급등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16.1% 전월 대비 상승한 수입 물가지수 상승률은 28년 2개월 만에 최고치거든요. 그러니까 시차를 두고 나서 이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를 큰 폭으로 올릴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사실 뭐 일부 반영된 게 이번에 IMF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전망 상향 조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려 1.8% 작년 11월 1.8% 전망 대비 0.7%포인트를 추가해서 2.5%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한국은행 물가 안정 목표인 2%를 크게 상회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고물가 상황을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고 전망할 수밖에 없고요. 반면에 경제 성장률 전망은 1.9%로 그냥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그 잠재 성장률 2%보다는 소폭 낮은 상황이다 보니까 여전히 뭐 경기 침체 내지 둔화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데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뭐 경기 침체의 그 0.1%포인트 차이보다는 물가 상승률의 그 물가 안정 목표 2%와의 0.5%포인트 차이가 훨씬 크기 때문에 물가 안정에 방점을 두고 좀 통화 정책을 긴축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지금 미국 3월 그 도매 물가도 나왔는데 0.5% 정도 올랐는데 우리는 16% 정도 넘게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쟁 영향이 우리나라에게 정말 크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 지점인 것 같고요. 마대사님께도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종전 협상 곧 열릴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1차 협상 때 결국에 결렬이 됐고 그 첫 협상 때는 뭐 바로 체결이 되지 않는다는 지점도 있겠지만 2차 협상 때는 만약에 또 결렬이 된다면 그 이후의 전쟁 향방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그러면 굉장히 심각해질 것입니다. 가장 이제 우려하는 부분인데요. 미국으로서는 다시 강대강 공격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지상군도 지금 현재 해병대 그리고 공수사단 해서 많이 집결을 시켜서 인근 국가에 지금 현재 배치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략 자산도 지금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사용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게 이란 측에서 또 다른 공격을 할 것이고 역시 지난번에 우리가 염려했던 대로 걸프 국가에 대한 공격이 또 다시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야말로 세계 경제가 완전히 아주 어두운 상태로 이제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은 이제 우리가 비관적인 시나리오고 지금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생각한다면은 저는 긍정적인 시나리오에 방점을 두고자 합니다. 일단 전쟁이 워낙 우리 경제에까지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종전 협상 재개된다는 이야기가 좀 더 기다려지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마영삼 이스라엘 전 대사,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엔 중동 상황 전문가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 그리고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니까 다시 만날 것 같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이틀 안에 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중 미국과 이란 간 2차 종전 협상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Iran will not have a nuclear weapon. We agreed to a lot of things, but they didn't agree to that. I think they will agree to it. I'm almost sure. 최고위급 대면 협상이 재개된다는 건 평행선을 달리던 쟁점이 정리됐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The big question from here on out is whether the Iranians will have enough flexibility, whether the Iranians will accept the critical things that we need to see in order for things to get done. 네, 절충점을 좀 찾았을까요? 성일관 교수님. 네.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 얘기 보니까 내일이나 모레 다시 만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양측이 이제 뭐 시간을 좀 가지고 한 번 더 1차 협상에서 뭐가 문제였는지를 살펴보고 계속해서 물밑에서 아마 파키스탄이 중재를 해서 간접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예. 보고요. 들리는 소문은 예. 이란 쪽에서 조금 더 양보를 많이 할 것 같다. 이거는 뭐 확인할 수는 없지만 예. 하여튼 이스라엘 쪽에서 나온 언론에서는 그렇게 지금 뭐 보도가 나고 있어서 뭐 정확하게 어떻게 어느 정도 양보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미국도 양보를 해야겠죠. 그러나 일단 뭐 하여튼 양보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네, 이런저런 소문, 이스라엘 언론 보도를 종합을 해보면 물밑 대화에서는 그럼 긍정적인 분위기가 지금 감지되고 있다. 이렇게 좀 봐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분위기 이제 초반 합의가 안 이루어지니까 예. 이제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 초반 분위기는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벤스, 갈리바프 양쪽 부통령 의회의장 최고위급이거든요. 예. 이 나왔잖아요. 협상장에 처음에 사전 실무진의 바텀업 준비도 없는 상황에서 최고위진이 나왔거든요. 의지가 강했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끝나고 나서 협상 결렬을 선언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보면 지금 분위기는 전쟁까지 온 지금 이란 핵 문제가 2000년 초부터니까 한 5년가량 됐는데 이 문제가 한 번 만나서 끝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상황은 예정된 거다. 네. 그리고 양측 간에 이견이 좀 좁혀지고 있다라는 흐름들이 많이 보여요. 예. 이스라엘 지금 관건이 되는 우라늄 농축 부분에서 예. 양측이 원론적인 문제를 피해서 이제 시기로 얘기를 나온 거 보면 조금 절충점은 찾아지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내일이나 모레 열릴 것 같은데 어디서 열릴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YTN 취재진도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 머물고 있는데 취재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픽 보여주실까요? 이슬라마바드 기자들에게 그곳에 있어라. 거기서 열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다시 열릴 가능성이 큰 이유는 군 최고위 인사가 매우 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군 최고위 인사 누굴까? 무니르 파키스탄군 총사령관을 언급한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환상적이다, 뭐 판타스틱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심 무니르 이 인물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 연계된 코인 결제를 도입해서 환심을 샀고 백악관을 찾아서 노벨 평화상을 받으셔야 된다. 이런 발언까지 했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처세술이 아주 뛰어난 인물인 걸로 보입니다. 처세술이 뛰어나다. 네, 예.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환심을 사야지만 또 지지를 얻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협상도 중재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부여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파키스탄이 의외다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파키스탄에게 요청을 했다. 특히 아심 무니르 육군 참모총장 이 사람과 또 개인 정치인분도 있고 워낙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보다는 오만, 카타르 많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파키스탄에서 좀 한번 도와달라.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요청을 했고요. 거기에 예. 이제 화답하면서 사실 이 휴전 협상이 성사됐단 말이죠. 그래서 아심 무니르는 사실상 지금 총리도 있고 다른 정치인들이 많이 있지만 실세다. 완전 실세다. 완전 이렇게 실세다. 예, 그렇게 알려져 있고. 파키스탄 내에서 뭐 권력 몇 위쯤 되는 거예요? 사실은 형식상으로는 권력 1위는 아니죠. 예. 왜냐하면 대통령도 있고 다른 정치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들리는 소문으로는 사실상 권력 실세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더군다나 파키스탄의 중요한 군 시설이나 핵 무기까지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것들을
헌법을 바꿔서 자기가 이미 갖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그렇군요.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파키스탄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사실은 뭐 파키스탄이 뭐 이란에 좀 유리한 장소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파키스탄을 가겠다고 하는 거는 이 아심 무니르 이 사람의 이른바 뭐 처세술이라고 표현해 주셨지만 아부를 잘한다 뭐 이런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아부하고 싶네요. 그 한국에 올 테니까. 예. 그 무니르라는 개인적인 인물 중요성도 있죠. 그러니까 사실상 파키스탄 군부 독재 국가입니다. 샤리프 총리는 권한이 예. 거의 없고. 그러니까 사실상 실제 우리로 치면 대통령 역할을 하고 있다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무니르 총리의 일사불란한 시스템이 돌아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일단은 이란에 유리하다기보다는 예. 파키스탄은 이슬람 최대 인구 보유국이면서 인도네시아와 함께 핵무기가 있어요. 이슬람 유일하게.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하고는 거의 군사 동맹 관계입니다. 그렇군요. 예. 중국과는 거의 뭐 한미 동맹 관계죠. 그렇게 또 이란은 파키스탄이 국경이 한 900km가 접혀져 있으니까 예. 이란의 문제는 파키스탄으로 전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파키스탄의 특수성이 있고 또 하나는 파키스탄의 원유의 한 80%가 중동에서 옵니다. 예. 그리고 파키스탄이 지금 IMF 구제금융을 받고 있는데 외화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외화 수입의 절대량이 해외에 있는 파키스탄 노동자 500만 정도에서 오는 돈이 제일 중요한데 이 사람들의 90%가 지금 중동에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사우디에 250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키스탄도 미국, 이란, 이스라엘 외에 제4의 당사자국이라고 할 만큼 민감하죠. 그러니까 빨리 해결해야 되는 거죠. 예. 어쨌든 아심 무니르가 이렇게 아첨까지 해가면서 파키스탄에서 협상을 유치할 때는 본인들도 좀 얻는 게 있는 건가요? 외교력을 일단 자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죠. 파키스탄이 입장에선. 예. 그리고 일단 저는 우리 연구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경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특히 파키스탄 우리 걸프를 가보시면 뭐 아랍에미레이트나 사우디나 다른 곳을 가보시면 중간급 관리나 호텔이나 중요한 회사를 가보시면 대부분 파키스탄 사람들입니다. 예. 파키스탄, 인도 사람 아니면 파키스탄 사람. 그다음에 또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또 파키스탄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외화 수입이 상당히 파키스탄 재정에, 국가 재정에 너무나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죠. IMF 빚도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거기서 지금 노동자들이 일을 못하게 된다. 전쟁이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 나날이 빚이 쌓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빨리 중동이 안정화되는 것이 시급하다는 거죠. 자, 예. 그런 측면에서 본인들이 직접 좀 나서서 중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뭐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종전을 할 수 있는 합의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텐데 벤스 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Ceasefire is over. And what you're seeing is what the president wants to make, he doesn't want to make like a small deal. He wants to make the grand bargain. He said, if you guys commit to not having a nuclear weapon, we are going to make Iran thrive. We're going to make it economically prosperous, and we're going to invite the Iranian people into the world economy in a way they haven't been in my entire life. And that's the kind of Trumpian grand bargain that the president has put on the table. Economically prosperous. 네, 스몰 딜이 아니라 그랜드 바겐, 포괄적 합의를 원하고 있다. 어떤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트럼프 방식은 예, 항상 트럼프 타워로 끝납니다. 트럼프 타워. 평양에도 트럼프 타워 세우면 끝나는 예. 거고 테헤란에도 트럼프 타워 세우면 끝나는 거죠. 이번에도 트럼프 타워 그 얘기할까요? 얘기입니다. 그 예.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지금 여기에만 집중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적대 관계 해소는 항상 군사 안보 이 문제하고 외교 경제 문제가 같이 갑니다. 예. 그러니까 북핵 문제도 비핵화하고 관계 개선이 같이 가요. 그러니까 지금 벤스 얘기는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군사 안보 쪽 문제에서 양보를 하면 예. 경제적으로 관계 개선까지 수교까지 그 패키지를 같이 가겠다는 같이 겁니다. 가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쪽만 보지만 그랜드 바겐이라는 건 결국은 경제, 외교 관계 수립, 경제적 지원, 이란의 세계 경제 편입 이걸 한꺼번에 다 하겠다는 얘기를 예. 하고 있는 거죠.
트럼프 타워 얘기하셨는데 경제적 번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예. 2월달 미국 이란 협상할 때도 네. 이란 측에서 오히려 미국 측에다가 제시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근책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이란 같은 경우는 국내 정유 시설이 너무 낡아서 정유업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좀 많이 낡아 있단 말이에요. 네. 플랜트가 많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새로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는 미국 기업이 들어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한국도 들어가서 할 수 있지만 우리도 기대하고 있긴 하지만 예. 어쨌든 이란 입장에서는 자, 핵 협상이 잘 되면 우리가 미국과 척을 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 얼마든지 미국과 경제 교류를 하고 싶어 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얼마든지 들어와서 우리 정유 산업을 새로 만들어 줄 수 있다. 플러스 거기에다가 우리 민간 항공기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미국 항공사로부터 우리 저기 민간 항공기 사고 싶다. 연결해 달라. 그래서 이런 그랜드 바겐에 대해서 이란이 이미 여러 차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한 바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일단 먼저 풀어야 될 것은 핵협상이 돼야만 핵협상이 된 다음에는 얼마든지 미국과 이제 경제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역시 역으로 이란에게 지금 당근책을 주는 거죠. 이번 협상이 정말 잘 되면 우리 미국 기업이 들어가서 이란의 지금 어려운 경제를 한번 새롭게 바꿔줄 수 있다. 테헤란에 트럼프 타워 세워질 수 있는 겁니까? 충분히 그렇게 노력을 할 것 같고요. 예. 사실 이거는 가자 지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마스하고 휴전 협상할 때도 가자 지구를 완전히 리베라 휴양지로 만들고 싶다. 지중해 가장 좋은 휴양지로 만들어서 가자 주민도 이득을 보고 거기에 투자한 사람도 이득을 보고 비전은 큰데 과연 이제 실현 가능한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는 것이죠. 일단 청사진인 거죠. 청사진은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열쇠는 일단 휴전이 돼야 되고 핵협상이 잘 진행되면 충분히 우리가 이 얘기를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때 북미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른바 경제적 청사진 제시했을 때는 거부당했던 거잖아요. 북한하고 이란은 입장이 전혀 다른 건가요? 사실은 같죠. 그러니까 비핵화에 대한 상응 조치로 관계 개선, 경제 발전이겠죠. 예. 이란도 마찬가지죠. 비핵화에 대한 상응 조치로. 그런데 이란의 핵 문제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예. 고농축으로 가는 중간 단계의 60% 순도의 고농축으라늄 441kg, 그다음에 요 재전능 여기 전부거든요. 근데 북한은 고농축으라늄, 플루토늄, 핵탄두, ICBM, 그다음에 핵실험 다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한이 훨씬 어렵죠. 그러니까 북한과 비교한다면 이란 문제는 사실은 세 발을 핍니다. 협상 가능성이. 예. 그러니까 농축을 하는 문제에서만 진전이 있으면 나머지 뭐 호르무즈 해협부터 시작 나머지 문제는 사실은 술술 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농축 우라늄 문제 안에서 예. 양측이 어느 정도 타협을 하느냐.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건 안 한다고 해라. 그럼 다 들어줄게. 이런 얘기고 이란 입장에서는 그거 하려고 여기까지 얻어맞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접점을 못 찾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라늄 농축이 핵심인데 그거 20년 금지하는 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언론 보도 봤을 때는 미국이 20년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는데 네. 마음에 안 든다 그러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또 몸값을 올리는 거죠. 예. 20년 가지고 이제 협상을 해야 되니까 예. 사실 그거를 우리 많이 봐준 거야. 우리 영원히 안 하게끔 하려고 했었어 원래. 그래서 벤스 부통령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거 20년이 많이 깎아준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볼 때 한 10년 정도에서 타협할 가능성이 높다. 예. 그렇게 뭐 그러면 이란이 한 10년 정도 깎아준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뭐 10년이나 7년 정도까지. 예. 그러면 충분히 타협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남은 거는 이제 고농축 우라늄을 어떻게 할 것인가. 440kg, 60% 순도 60% 이상. 이거 뭐 미국 측에 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IAEA도 아니고. 자 그렇다면 이란 입장에서 이거는 희석을 해서 우리가 과학적 목적으로 아니면 의료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원전 아니면 전력 생산 원전에 쓰겠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미국이 좀 양보를 하는 게 낫다. 자 우라늄 농축에 있어서는 이란의 양보를 받아냈으니까. 예. 그럼 고농축 우라늄은 그래. 그럼 IAEA나 국제원자력기구가 들어가서 엄밀하게 아주 엄격하게 사찰을 한다면 예. 희석시키는 것을 잘 관리할 수만 있다면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도 타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성일관 교수님께서 앞서 이스라엘 언론에서 이란이 조금 양보하는 듯한 그런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요 기간일까요? 두 개 중에 뭐 하나라도 양보를 하겠죠. 기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라늄 농축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절반을 반출하고 절반을 가지고 있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기간 정도가 아마 이란이 미국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양보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20년도 짧다. 이거 협상의 기술입니까? 아니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몇 년 뭐 이걸 아예 논하고 싶지 않다. 먼지까지 다 빼라 이런 얘기입니까? 원래 목표는 지금 후자, 먼지까지 싹 빼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란의 농축이 문제가 된 게 2000년대 초반, 2002년에 처음 제의가 됐고 뭐 길게 협상을 하다가 오바마 때 JCPOA 이란 핵협상 포괄적 행동 계획에 따라서 3.67%까지는 허용해 주겠다. 이게 평화적 범위의 농축 5% 범위 안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싫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농축을 못하게 해라라는 게 트럼프의 입장이에요. 이스라엘하고. 그게 전쟁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만일에 전쟁에 이겼다고 얘기하려면 이란이 앞으로 농축 안 할 거고 한 것도 다 줄게. 이래야만 트럼프가 이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란의 입장에서는 그 농축 안 한다고 얘기하는 순간 모든 걸 다 잃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농축 권한은 지키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20년이 왜 나왔냐면 미국에서는 허들을 내린 거예요.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해도 되는데 20년 뒤에 해라. 근데 20년이면 사실상 중단이거든요. 그래서 기한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하지 말라 해서 이 정도 기간 동안 하지 말라고 내린 거는 미국이 양보한 건데 이란이 보기에 20년은 사실상 폐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접점을 찾느냐. 위원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해결될 것 같으세요? 이미 상당히 진전이 있는 거예요. 완전히 하지 마 해서 앞으로 하지 마. 너 앞으로 외출하지 마. 그러다가 앞으로 2주 동안 하지 마. 그럼 아이는 고민하죠. 이거 받아들일까 말까. 그러니까 상당한 진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양측이 좁혀지고 있습니다. 그럼 기간 합의를 할 것이다. 기간으로 합의한다고 그러면은 답이 나오죠. 그럼 미국은 아 내가 멈춘 거야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란은 내가 권한은 지켰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숫자의 싸움이 이제 계속 될 것이고 지금 다시 만난다는 거는 이란이 좀 미국이 원하는 숫자를 비슷하게 부르지 않았을까 뭐 이런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호르무즈 역봉쇄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드나드는 선박이 있다는 얘기도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뉴욕타임즈는 뭐 이미 이란 항에서 출발한 아니면 발효되기 전에 나갔다는 얘기도 있고 어쨌든 뭐 나갔다는 선박이 있긴 한데 어쨌든 과거 이전보다는 상황이 좀 나아진 거 아니냐 오히려. 시장도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통행하는 선박들도 좀 늘었고요. 그렇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뭐 2천여 척이 아직도 갇혀 있으니까 이게 완벽한 해결책은 될 수 없죠. 다만 이란이 어쨌든 2차 협상에 이렇게 발빠르게 나온 가장 큰 이유가 뭔가 봤을 때는 저는 이 역봉쇄가 통한 게 아닌가. 아, 역봉쇄가 묘수가 됐다? 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지금 원유를 수출해 왔었는데 뭐 6주 동안 전쟁 기간 본인만 수출해서 돈 많이 벌었잖아요. 다른 걸프 국가는 하나도 못 벌었는데 근데 지금 갑자기 이게 막혀버렸잖아요. 그렇다면 상당히 이제 경제적인 타격이 될 수 있고 이란은 상당히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국가 경제가 완전히 망가진 상황이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본토 공격에 의해서 또 많은 시설이 파괴됐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이제 보여줘야 돼요. 미국과 협상하는 이유가 뭐냐. 미국이 이렇게 우리를 공격했는데 왜 미국과 협상하냐. 그러면 우리 재건 자금 얻었다. 경제 복원시킬 수 있다. 재건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란 입장에서 가장 급한 건 통치 자금이다. 그럼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협상을 해서 제재를 풀거나 아니면 원유를 계속 수출해야 돈을 계속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원유 수출이 지금 어렵게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란 입장에서 빨리 해법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처음에 이중 잠금하겠다 했을 때 호르무즈 해협 봉쇄 풀라고 했더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많은 분들이 딱 했었는데 오히려 좀 묘수가 됐다 이런 부분도 있다고 분석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기적으로는 이란에게 압박 카드가 되죠. 그런데 지금 시장 반응이 이상하잖아요. 이란도 막고 미국도 막았는데 배는 다니고 유가는 떨어져요. 거꾸로 해야 되거든요. 한쪽도 못 다니고 유가는 폭등해야 되거든요. 잠금이 제대로 안 된 거고. 제대로 안 되는 거고 양쪽 다 지금 이란도 봉쇄한 건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배는 나가라. 미국도 봉쇄한 건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배는 나가라거든요. 그러면 뭐 기준이 지금, 없군요. 그렇죠. 규례 제거함들이 갔다 그러지만 규례가 있다면 배가 못 다니죠. 그러니까 규례가 설치 안 됐을 수도 있고 설치돼 있어도 아주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란이 통제하는 것도 국제법적으로 불법이지만 미국도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동맹국들이 도와줄 수 없고 이란도 통행력을 받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고 오히려 협상을 재촉하는 측면이 있다. 예. 그렇게 보면은 이 상황에서 양측이 호르무즈에서 교전이 벌어지지 않는 한, 이란이 민간 선박을 다시 공격하지 않는 한 상황은 오히려 안정적일 거다. 초기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요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호르무즈 문제 어떻게 풀릴까 여러 언론 보도가 있는데 미국 측에서 원하는 거는 공동으로 통행료를 받자 이런 제안을 했다는 보도가 있잖아요. 이거 어느 정도 근거 있다고 보세요? 저는 그거는 그냥 해프닝이 아니었는가. 해프닝. 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사심에서 그런 얘기 했을 수도 있지만 바로 또 말을 접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저기 다른 국무장관이나 다른 보좌관들이 대통령님 그거는 안 됩니다. 국제적으로 문제가 큽니다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미 지나간 얘기고요. 문제는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앞으로 이게 다 마무리가 되더라도 어떻게 할지가 저는 좀 궁금해요. 협상 내용 중 우리 지금 핵만 얘기하고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에 관해서 과연 이란이 이번 전쟁 전으로, 그러니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냐? 아니면 이제는 다시 못 돌아가느냐? 이 부분도 조금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 협상 테이블에서 이 문제는 또 어떻게 매듭이 지어질지 봐야 할 텐데 지금 뭐 호르무즈 논란만 있는 게 아니고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본인 스스로 논란도 상당히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로 묘사한 인공지능 생성 그림을 공유한 뒤에 온라인상에는 풍자물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모아봤는데요. 화면 보실까요? 네. X에 이런 풍자물이 올라왔습니다. 예수 행세를 하는 트럼프가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가고 있는데 진짜 예수가 뒤쫓아오면서 응징을 가하는 듯하죠. 네, 또 다른 네티즌은 이런 이미지를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병원 수술실에 들어서자 의료진이 도움이 필요한가요? 라고 묻죠. 트럼프 대통령은 나 여기서 일하는데? 라면서 의료진을 당황하게 만듭니다. 예수 트럼프 논란에 의사로서의 모습이다라고 해명한 걸 비꼰 풍자물입니다. 골프광, 트럼프를 조롱하는 패러디물도 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골프장에는 연못 위를 걷다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공을 치는 장면인데요. 풍자물을 올린 네티즌은 예수 트럼프 또는 도널드 그리스도가 기적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비꼬기도 했습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금까지 본인 계정에 이렇게 직접 올린 이미지들 많습니다. 슈퍼맨, 예수, 교황 이렇게 자신을 비유하는 이미지를 올리면서 자기 과시 행태를 계속 보여왔는데요. 핵심 지지 기반인 보수 기독교 진영도 선을 한참 넘었다. 또 미국 정계에서는 정신 상태가 의심스럽다. 이런 비판까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도널드 그리스도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핵심 지지층까지 지금 굉장히 화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바닥까지 내려왔다고 생각했는데 지하 2층, 3층이 또 있는 겁니다. 지금 끝없는 추락이거든요. 왜냐하면 저게 왜 위험하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 스텝의 집단 지성이 작동을 안 해요. 만약에 스텝들이 있다면 다 막거든요. 지금 아무도 안 막는다는 얘기고 막아도 트럼프 대통령이 독주한다는 얘기거든요. 저 얘기는 지금 트럼프 지지층의 핵심이 보수 기독교계거든요. 근데 저건 정면으로 보수 기독교계를 모독하는 장면이거든요. 저거는 회복이 안 됩니다. 지금 마의 40% 지지층이 깨졌는데 지금 30% 초반이거든요. 저러면 30%도 깨져요. 공화당 안에서 이탈하고 있고 보수 인플루언서들이 등을 돌리고 있어요. 등을 돌리는 게 아니라 싸워요, 지금. 그럼 이건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이 뭐냐면 저러면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 교정해야지. 이게 아니고 자기 방식을 더 강하게 나갑니다. 저런 패러디 보면은 어떤 기분일까요? 본인은 아마 승리감에 도취될 거예요. 저걸 보고요? 일반적이면 이거 내가 잘못했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주연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그걸 아무도 못 막는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저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이게 관세, 이거 위헌이잖아요. 그다음에 이민 단속부터 시작 모든 게 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취했던 과다한 조치 중에 상당 부분이 불법이거든요. 이란 전쟁도 사실 아까 우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호르무즈 해협 통행세 받으면 나중에 사법 처리됩니다. 그게 국제법 위반이거든요. 그렇군요. 아무도 못 막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서 안 끝난다는 거죠. 벤스 부통령, 마가의 적자로도 불리는데 이런저런 논란을 물어보니까 우리 트럼프 대통령은
필터링이 없다. 뭐 이렇게 네. 좀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럼 뭐 다른 말로 하면 통제가 안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게 뭐 좋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필터링이 없다. 뭐 솔직하다는 얘기인가요? 소통을 잘한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으나 펜스 부통령으로서는 이제 대권 욕심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굳이 트럼프 대통령을 계속 깎아내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거 보면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인기가 더 그립고 인기를 더 원한다. 사랑과 지지가 부족해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나 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것 같아요. 조롱당해도 결국은 유명세가 중요하다 뭐 이런 그렇죠. 판단일까요? 아니 이제 인기가 없으니까 지금 계속 지지도가 떨어지니까 그걸 좀 만회하기 위해서 아마 너무 오버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국외로 이제 시선을 돌려봐도 이탈리아 총리도 극우 세력으로 친 트럼프였잖아요. 이제 교황 비판에는 나도 못 참는다 이렇게 나섰더라고요. 이태리에 바티칸이 있잖아요. 예. 그 카톨릭으로 뭉친 이태리인데 교황은 비판이 아니고 교황을 똑바로 쳐다봐도 욕먹는데 교황을 지금 비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멜로니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신앙심도 있겠지만 정치적으로도 이건 참을 수가 없는 거고 이번에 유럽의 트럼프라고는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떨어졌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했어요. 그게 역풍이 불었을 겁니다. 왜냐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란 전쟁부터 시작해서 지금 모든 면에서 추락하는 트럼프거든요. 그러니까 유럽도 사실 등을 돌리고 있죠.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패착은 나토와의 척을 줬다는 거죠. 동맹을 배신한 건 사실은 트럼프거든요. 그러니까 동맹 멜로니들 포함해서 영국도 이번에 이 역봉쇄에 대해서 바로 즉각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점점점 트럼프 리더십 고립될 거다. 국적으로도. 근데 역봉쇄에 참여하는 국가들 발표한다고 하더니 왜 얘기가 없는 건가요? 얘기 없습니다. 아직까지. 아직까지 아마 누가 손들고 나온 국가가 없던지 아니면 조율 중일 가능성이 높죠. 역봉쇄에 참여한다. 왜냐하면 사실 누가 거기 지금 휴전되기 전에는 누가 가서 도와주긴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죠. 휴전된 이후에나 뭐 군함을 파견해서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겠지만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일촉즉발의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국가도 쉽사리 납서기가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네, 어쨌든 뭐 동맹국에게도 핵심 지지층에게도 고립되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인데요. 2차 협상판이 벌어지면 무슨 카드를 꺼낼지 봐야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비서실장 강훈식입니다. 중동 전쟁이 발생한 지 47일째, 한 달하고도 보름 이상 지났습니다. 지난주 8일부터 불안정한 휴전이 유지 중이지만 미국, 이란 간 1차 협상에서 합의 도출에 이르지 못했고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공방이 지속되는 등 중동 지역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일요일 현 상황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품목별 매점 매석 금지나 긴급 수급 안정 조치 등 시장 질서 유지 대책들도 필요한 경우에는 적시에 추진될 것입니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용주차장 5부제, 민간 자율 5부제 등 에너지 절약 대책도 당분간 지속 시행될 것입니다. 중동 전쟁이 초래한 우리 경제의 비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원유, 나프타 등 핵심 품목 물량 확보입니다. 우리 경제는 작년 기준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도입 의존도가 원유는 61%, 나프타는 54%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기 때문에 에너지 위기, 즉 비상경제 상황이 지속되는데도 중동 상황이 해결되기만을 바라면서 손 놓고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지난주 7일부터 어제까지 중앙아시아 자원부국 카자흐스탄, 중동 지역 주요 에너지 공급국인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총 4개국을 방문해 원유와 나프타 확보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청와대, 산업통상부, 외교부, 석유공사 등 정부와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실제로 석유와 나프타를 도입하는 기업들도 함께 협상 전략을 수립하고 성과 창출을 위한 역할을 분담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각국에 전달한 친서에서 중동 전쟁 지속에 대한 깊은 우려와 우리 국민의 진심 어린 위로와 연대의 마음을 전하는 한편 에너지 안보 위기를
공동의 지혜로 타계해 나가자는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4개국을 방문한 결과로 올해 말까지 원유 2억 7,300만 배럴 도입을 확정지었음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나프타도 연말까지 최대 210만 톤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원유 2억 7,300만 배럴은 작년 기준으로 즉 별도의 비상조치 없이 경제가 정상 운영되는 상황에서 3달 이상 쓸 수 있는 물량입니다. 나프타 210만 톤은 작년 기준으로 약 한 달치 수입량에 해당됩니다. 특히 이번에 확보한 원유와 나프타는 호르무즈 봉쇄와는 무관한 대체 공급선에서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국내 수급 안정화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방문 성과를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방문국인 카자흐스탄 방문 성과입니다. 카자흐스탄은 세계 12위 원유 생산국이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는 무관한 경로로 수출되기 때문에 원유 수입선 다변화에 의미가 있는 국가입니다. 먼저 카슴 조마르트 토가예프 대통령을 직접 예방하여 양국 간 에너지 협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담은 이재명 대통령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측 정부 고위 인사는 중동 전쟁 이후 여러 나라에서 특사 파견 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통령이 예방을 직접 수락한 국가는 현재까지 한국이 유일하다고 밝혔습니다. 카자흐스탄과 정부 간의 협의를 네, 강훈식 비서실장의 브리핑을 함께 들으셨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원유와 나프타 확보를 위해서 카자흐스탄과 오만, 또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4곳을 방문하고 돌아온 비서실장이었는데요. 올해 말까지 일단 원유는 2억 7,300만 배럴, 3달 이상 사용 가능한 양이라고 합니다. 2억 7,300만 배럴을 확보를 했다라고 브리핑을 했고요. 또 나프타와 관련해서는 210만 톤, 지난해 기준으로 한 달치 수입 양이라고 하는데요. 210만 톤을 추가로 확보했다라는 브리핑 내용이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 추가로 들어온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전 오월드 동물원을 탈출한 늑대, 늑구의 행방이 8일째 묘연합니다. 마취총까지 피해 2m 옹벽을 넘나드는 신출 규모란 행보에 온라인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실시간 위치를 기록하는 이른바 늑구맵까지 등장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오승훈 기자, 이 늑구를 생포하기 위한 수색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고요? 네, 대전 오월드 동물원을 탈출한 늑대, 늑구를 찾기 위한 수색이 8일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전 소방본부는 지난 밤 사이 늑구 발견 신고가 2건 접수돼 현장으로 출동했지만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늑구가 마지막으로 발견된 건 어제 새벽 6시 반쯤입니다. 대전 무수동 일대 야산에서 늑구를 포위하고 생포 작전을 벌였는데요. 당시 수색당국은 늑구와 6시간 넘게 대치를 이어가며 포위망을 좁혀갔습니다. 근접거리에서 마취총 한 발을 발사하기도 했지만 늑구의 움직임이 워낙 빨라 빗나갔습니다. 당시 늑구는 포위망을 피해 개울가로 뛰어들었고 2m 높이의 옹벽을 뛰어넘어 인근 야산으로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색당국은 밤사이 열화상 드론 등을 동원해 수색을 벌였지만 발견하지 못했고 마지막 발견 장소를 중심으로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온라인에서는 늑구 수색 현황을 정리한 홈페이지가 등장했다고요? 네, 늑구가 전국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시민이 자체적으로 수색 현황을 정리한 홈페이지도 개설됐습니다. 홈페이지 운영자는 언론 보도를 기반으로 한 늑구의 이동 경로를 시뮬레이션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공익적 정보 제공 목적으로 운영하는 독립 프로젝트로 대전 오월드나 경찰 소방 차원의 공식 서비스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당 홈페이지가 널리 알려지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런 자발적인 관심과는 달리 탈출 당일 대전 산송초 인근에서 늑구를 봤다는 제보는 AI로 제작된 사진으로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소방과 경찰은 해당 사진을 바탕으로 어린이들의 피해를 우려해 대규모 인력을 산송초 인근에 배치하기도 했는데요. 누군가 재미로 만든 AI 사진 하나 때문에 행정력이 낭비되고 수색에 혼선이 빚어졌다는 비판이 잇따르면서 경찰이 허위 신고자를 수사해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충남 세종 취재본부에서 YTN 오승훈입니다.